가격은 단돈 10만원 중반대인데 이 시계가 롤렉스 킬러라고 노란머리 시투베 형이 어그로를 진하게 끌었던 적이 있거든요. 때마침 저도 또 이 시계를 사용한 지 약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로 어그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그로 탐사대 1화, 매우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 10만원 초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직은요? 라고 말하는 이유, 이 시계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트에 쌓이는 물건과 한두 개 남아서 끝나가는 물건, 마려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본능적으로다가 멸종 전에 우선은 드러나야 하는 시계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이 시계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각종 판매처에서 들이미는 판매용 사진인데요, 마치 지하철 즉석 사진기에서 찍은 여권 사진같이 왁구를 거진 박살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마샵, 사실상 엑스맨이 아닌가 싶을 정도. 올해는 전속 사진사와의 연봉 협상을 고민해보시면 좋겠네요. 최근에 무서운 킹성비 알리 시계들이 날아다니는 시점이지만 저가 구역의 원두통은 나야나 시전하던 세이코, 대체 불가한 브랜드의 근본력을 갖추고 있고 신뢰성은 덤입니다. 가끔 가다가 NH 무브를 달고 있는 시계를 가져다가 세이코랑 비교하면서 킹성비를 비교하는 피드나 리뷰를 접할 때가 있는데 상당수 무리한 부분이죠. 물론 세이코도 수지 다 계산해서 결정한 판매이지만 족밥들이 다가와서 알통자랑하는 격이죠. 세이코5는 1968년부터 전개된 컬렉션인데 땅불바람 불마음이 모이면 그 캡틴 플래닛이랑 살짝 싱크가 겹치는 것 같은 게 의미적으로는 5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토 와인딩과 요일, 방수, 매립형 크라운, 내구성을 우선한 케이스와 팔찌. 대단한 요소는 아니지만 꽉 눌러 담은 고봉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격입니다. 결국 1919년에 구보전 단종되고 리뉴얼이 개시되었습니다. 그 기점이 상당히 아쉬운 거는 현재 지팡이 과자를 닮아있는 로고로 리뉴얼을 강행했어요. 기존의 로고도 슈퍼맨의 S를 달면 못난이였던 것도 팩트입니다. 단종으로 인한 희소성이 미약하게 생성되었다는 점이지 흔적 없이 뗄 수 있다면 바로 땜. 자, 이럴 때 시덕들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단종각이 떴다 하면 가장 잘생긴 놈을 건져 놓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겠다. 특히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용 무브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라도 수합해버릴 수 있다는 선택지로 매치니코프를 해버릴 수 있다는 점, 세상사 뭐든지 단종에 맞닿는다면 평가가 수상향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1g의 오버시즈 맛이 가미된 SNKC51 같은 경우에도 단종되었더니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버프를 받았던 점이 있죠. 그리고 실제 단종되었습니다. 그런 시계가 더 없냐는 질문을 많이 주셨고 그 다음을 이을 막차가 오늘의 시계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긴 하지만 현 시점 최상의 선택지입니다. 장점들이 강하다는 얘기죠. 우선 누가 봐도 정말로 잘생겼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노란머리 시튜버는 롤렉스 킬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계가 롤렉스 킬러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도 노란머리 형님한테 킬러로 파견해버리려고요. 암살 킬러로 파견하겠습니다. 암살당한 롤렉스는 저한테 착불로 보내주시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릴게요. 다시 장난 없이 볼 때 이게 롤렉스 킬러가 맞냐라는 질문에서 완전한 과정은 아닌 건 기존의 세이코5 범위에서 보이지 않던 그런 정갈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오이스터 퍼페추얼을 연상케 하긴 합니다만 무리수가 있긴 하고요. 시계 자체만을 두고 볼 때 가격은 막 시계가 맞지만 이 시계를 차고 일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이미지적인 보상, 다양한 광원을 대하는 짜세가 되어 있는 시계, 이 썬레이 다이얼은 10 중에 6, 7은 싼 맛이 난다는 저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맛깔나는 색감의 썬레이를 보여줍니다. 사이즈는 극최적화. 이 숫자만 보시더라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 살짝 아쉽다라고 한다면 높이 구성에 있어서의 언밸런스함, 두께가 얇긴 하지만 착 감기는 느낌을 방해하는 이 볼록함, 베젤과 케이스 메인 쉐입까지는 잘 빠졌는데 살짝은 이렇게 카툭티처럼 살짝 느낌을 주는 이 케이스백이 아쉽죠. 그리고 19mm의 러그포가 홀수 숫자만 보면 한때는 거품 물고 변태 거렸다면 서서히 생각이 바뀌고는 있어요. 세이코라는 규모 있는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시계 설계 과정에서 어디로 시작점을 잡았겠느냐 생각해본다면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라도 다이얼이라든지 케이스 사이즈로 기준을 잡을 것이지 러그를 먼저 그리진 않았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 그리고 선을 이어나가다가 결국에 러그 폭에 도달했을 때 미적인 부분과 수치 중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이코식이나 되는 이 브랜드의 헤드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줄질 등 범용성보다 미적인 부분을 택했겠지 하고 약간 수긍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무서운 겁니다. 족밥 브랜드라면 욕했을 텐데 얍삽하게도 선택적인 뇌내 합의를 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시계는 줄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롤렉스로 봐주지 않음에도 오이스터 퍼페추얼이라도 가진 것 마냥 마치 롤렉스에 줄질을 해놓으면 뒤져버리는 뽕을 걱정하는 것처럼 줄질이 딱히 내키지 않고 미루게 되네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시계와 브레이슬릿이 나름 찰떡이다 라는 겁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찰만합니다.
특히나 땅불바람 불마음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브레이슬릿인 만큼 클래스프가 좌우로 두껍거나 높이적으로 두껍지 않음에 안도를 표할 뿐입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 해자죠. 위로 올라가면서 나아지지 않으면 욕을 뒤질나게 먹지만요. 가격 격차만 준내 내주는 그들의 상당히 실패적이고 어설픈 분급에 대해서도 굳이 혀를 찰 필요 없이 깔끔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행복했던 그 시절의 낭만을 가져볼 수 있다. 결론, 이 시계 어그로는 예상대로 쌉 어그로다. 하지만 시계 자체는 이 가격대에서 완벽에 가깝다. 리뉴얼 전에 세이코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 시덕들에게 이 시계는 마지막 기념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 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